먼저 첫 번째로는 취향. 밀원의 종류를 확인하라. 밀원이 뭔가요, 한 박사님?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꿀 밀자, 그러니까 꿀이 어떤 꽃에서부터 꿀을 채취하느냐, 그게 이제 밀원이거든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 밑에 벌통을 놓아가지고 벌이 아카시아 꽃에서부터 꿀을 채취했으면 그게 이제 아카시아 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중에 가면 여러분들이 선택을 할 때 비싼 꿀은 좋다는 그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것보다는 내가 향과 그다음에 어디에 사용할 용도인가에 따라서 색이 진한 꿀을 살 수도 있고 색이 연한 꿀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밀원의 종류에 따라서 그것의 냄새와 향과, 그리고 내가 그냥 일반적인 요리에 사용하는 것은 그냥 투명하고 향기 성분이 약간 적은 아카시아, 향기로운 아카시아 꿀이 가장 적당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밤꿀을 넣으면 색깔이 너무 진하거나 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사용할 용도에 따라서 꿀을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중에서 팔고 있는 대표적인 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아카시아 꿀인데요. 짜라란. 자, 요리용 헬리코박터균을 억제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인데 한 박사님. 네, 대표적인 꿀로 아카시아 꿀은요, 우리가 단맛이 가장 강한 꿀이라고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맛을 내는 요리라든가 꿀차 같은 걸 할 때 가장 많이 활용이 되는 게 아카시아 꿀입니다. 아까 김 박사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최근에 저희 농촌일흥청에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카시아 꿀에는 아부시스산이라는 것이 보통 일반 꿀에 비해서 작게는 5배에서 10배 정도 많이 함유된 걸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부시스산이라는 것이 윗속에 들어있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르균, 그러니까 유해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균을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꿀이고요. 단맛이 강하기 때문에 요리에 사용하거나 꿀차를 활용하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카시아 꿀이 여기 왔네. 여기 왔네. 제가 지금 아카시아 꿀 들고 있는데요. 네. 일단 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그 꿀향인데 제가 한번 익숙하죠?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중에 꿀을 먹다니 세상에.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단게 확 들어오니까 피가 돌면서 눈이 번쩍 뜨이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달콤한 아카시아 맛, 그게 딱 납니다. 그렇죠. 아카시아 꿀 너무 향이 좋은데요. 또 어떤 꿀이 있는지 좀 저희가 보면요. 밤꿀 이것도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밤꿀은 미네랄이 풍부하고 위장병에도 도움이 되고 보습, 미백 효과까지 있네요. 그래요? 밤꿀은 다른 꿀에 비해서 조금 진한 꿀이죠. 냄새도 강하고 맛이 조금 쌉싸름한 맛이 있어요. 설명해 주셨듯이 다른 꿀에 비해서 미네랄이나 비타민, 단백질 이런 것들이 상당히 풍부하기 때문에요. 항염 효과가 있어 위장 질환에 상당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우리 피부 하면 생각나는 꿀 피부를 가진 사람은 클레오파트라 네. 생각나시잖아요. 네. 근데 클레오파트라가 꿀 가지고 마사지 같은 거 했대요. 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화장품 같은 경우에 꿀을 드러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화장품 연구 결과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은 이 꿀 자체 내에서 우리 몸에서 보습이라든지 미백 효과를 돋아주는 어떤 필라그린이라는 성분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화장품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러면은 클레오파트라처럼 되려면은 밤꿀을 피부에 바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요. 네. 이걸 지금 발라볼 수는 없고 한번 맛을 보도록 할 텐데 향부터가 달라요. 아까 아카시아 꿀은 향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거든요. 그리고 흔히 아는 향이었는데 이것은 향이 굉장히 독특하고 뭔가 짙고 화장품, 꿀 들어간 화장품에서 날 법한 그런 향이 나거든요. 맛은 방송 중에 이렇게 꿀을 먹니까 꿀맛이겠다. 좋네. 약간 쌉쌀한 게 쌉쌀하면서 진한 맛. 짭짤하기도 하고 그런 게 나요. 달달하면서. 사실 저도 집에는 항상 밤꿀을 좀 많이 먹는 편이라서 그 어떤 맛인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카시아보다 좀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생화 꿀인데요. 네. 칼륨이 풍부, 숙취 해소와 피로 해소에 좋다. 네, 야생화 꿀은 우리가 유채꽃이나 아니면 들에 피어 있는 여러 가지 야생화,
꿀들을 그래서 밀원이 한 곳에 모여 있다기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것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야생화 꿀은 여러 가지 향기라든가 특정 성분 외에도 우리 몸에 좋은 여러 가지 미네랄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야생화 꿀은요, 과당보다는 포도당 함량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과당이 많이 있으면 단맛이 더 강하고요, 포도당이 있으면 우리 몸에 빨리 이렇게 흡수가 되어서 피로 해소가 훨씬 더 빨리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제주 밀감귤, 그다음에 뭐 떼죽나물꿀, 피나무꿀, 그다음에 이렇게 기능성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 여러 가지 꿀들도 많이 생산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기능성 꿀들도 선택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야생화 꿀의 종류에 대해서 좀 많이 봤는데 근데 떼죽나무 꿀은 좀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름이 재밌어요. 떼죽. 이건 뭐예요? 떼죽나무 처음 들어보셨을 네. 거예요. 네. 그 열매 모양이 종처럼 생겼기 때문에 종나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가 보면 대개 이제 한라산이나 지리산 같은 남부지방의 청정 지역에서 많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그 열매 자체에 에고사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일종의 마취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옛날 시골 같은 데에서는 물고기를 잡을 때 이것들을 활용했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개 이제 민간에서는 타박성이나 또는 바람이거나 또 습기로 인해서 여기저기 쑤시고 돌아다니면서 아픈 신경통 같은 경우에 이런 약품들을 썼기 때문에 천연 진통제라고 우리가 알려져 있고요. 야생화 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꿀보다는 칼륨의 농도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아카시아 꿀보다는 51배나 정도가 많다고 이런 와. 보고가 있거든요. 그만큼 혈압을 조절하는데 좋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아연 성분이 또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데 상당히 도움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떼죽나무 꿀을 준비해봤거든요. 궁금해요. 어떤 이 향을 맛일지. 맡았는데 네.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산에 봄철에 가면은 꽃향기가 살짝씩 날 때가 있잖아요. 딱 그런 야생화가 오. 딱 풍겨져 나오는데 맛도 한번 볼게요. 아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좋은 방송이었네요. 그럼요. 방송 중에 꿀도 먹고. 이거 완전히 은은하고 너무 달콤하고 좋아요. 저는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맛있네요. 자, 그렇다면 꿀 고르는 요령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연 꿀을 찾는 요령. 자, 살펴볼까요? 탄소 동위 원소비를 확인하라. 입에도 잘 안 붙는 이 말은 도대체 뭐죠? 저 너무 어려운데 한 박사님. 이게 뭐예요? 네, 아까 일반 사람들이 탄소 동위 원소비 그거는 실은 안 알아도 돼요. 그죠? 우리가 지금은 양봉협회와 그런 데서 관리를 잘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짜 꿀은 유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소 동위 원소비를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가 꿀은 꽃에서부터 꿀을 채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렇지 못하고 벌한테 설탕물을 먹이로 줘요. 오. 그런데 벌이 이거를 설탕물을 먹고서 벌 내부에서 소화 흡수를 다 시키고 다시 뱉어냅니다. 그 꿀을 모아서 만든 것이 사양꿀입니다. 그래서 이 사양꿀의 함량을 탄소 동위 원소로 그거를 구분하는데 예전에 보면은 뭐 걸쭉하면 사양꿀이고 뭐 약간 맑으면은 아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태워가지고 불꽃을 피워봤을 때 파란 불꽃이 나면은 어떻다 저쩌다. 근데 이런 모든 방법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방법, 바로 탄소 동위 원소법에 의해서 분석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2개 기관에서만 분석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탄소 동위 원소의 동위 원소비가 표기가 돼 있어요. 뒷면을 보시면. 그래서 마이너스 23.5라고 있구나. 펌1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요즘에는 좀 완화가 돼가지고 마이너스 22.5로 기준이 완화가 됐습니다. 마이너스 22.5를 기준으로 해서 숫자가 더 크면은 천연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마이너스 22.5보다 숫자가 작으면 사양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이너스인데 숫자가 크고 작고 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헷갈려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 게 네. 마이너스 22.5에서 마이너스 23.5가 좋은지 마이너스 21.5가 좋은지 네. 이것도 헷갈리네요. 네, 이게. 아주 짚어주세요. 중요하게 질문해 주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1, 2, 3, 4는 큰 숫자가 네, 크다고 거죠. 하잖아. 마이너스는 숫자가 클수록 그게 이제 함유량이 낮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거 마이너스를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일단 숫자가 크면 클수록 좋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클수록 그래서 좋다. 마이너스 22.5보다 위면은 천연꿀인 거고 네. 마이너스 22.5보다 낮으면 사양꿀이 섞여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양꿀도요.
100% 사양꿀도 있고요. 20% 섞여 있는 것도 있고 프로스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그 표기를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사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너스 빼고 22.5보다 그렇죠. 높으면 좋다.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될것 되겠습니다. 같아요. 확인해야겠네요. 네, 네. 네, 또 좋은 꿀 고르는 세 번째 꿀팁도 보도록 할게요. 품질, 이 등급을 확인하라. 등급이라니 뭐 소고기, 돼지고기도 아니고 얼굴도 그러게요. 등급이 있는 건가요? 네, 쇠고기나 돼지고기는 이력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꿀한테도 그런 이력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꿀병을 사시면 뒷면에 라벨이 있는데 우리나라 한국양봉협회와 한국양봉농협에서 두 군데에서 식품공전에 의해서 이거를 분석을 해서 이력제를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R코드를 선택을 하시면 스캔을 하시면 거기에 어떤 밀원에서 채취를 했고 누가 생산을 했고 어디서 지역에서 생산이 됐고 하는 꿀에 대한 여러 가지 이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 뒷면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구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